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얼굴은 81개의 근육이 움직이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표정은 근육을 쓰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은 생기 있고 밝은 인상을 주고, 반대로 짜증이나 화가 많고 웃지 않는 사람은 무뚝뚝한 인상을 갖게 되죠. 하지만 늘 웃는 표정을 짓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은데요.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는 웃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웃음과는 거리가 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던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결국 인생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웃음 박사로 불리는 김영식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웃음 박사 김영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인사부터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웃으십니까? 저는 예.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니고, 예. 웃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그런 어떤 진리처럼 매일 운동을 하듯이 네. 자동차 운전할 때도, 또 끝날 때도, 또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항상 웃습니다. 예. 화낼 때는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예. 그러나 이 웃음을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화가 낼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예.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죠. 네. 네. 잘 웃으셔서 그런지 연세에 비해서 엄청 동안이십니다. 원래 어립니다. 예. 아니 근데 무도경호학과의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약간 웃음 박사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종목을 주로 가르치세요? 예, 저는 주로 무술 쪽입니다. 합기도를 원래 했고요. 또 전통무예, 태권도, 검도, 다양한 무술을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합이 몇 단이십니까? 한 20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네. 합이 20단. 네네. 야, 제가 말로만 듣던 그런 유단자를. 그렇죠. 예. 종합 무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무술을 하다 보면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네. 다양한 또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술 얘기를 하실 때는 웃음 박사 얘기할 때랑 표정이 살짝 달라지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무도경호학과 학생들한테도 혹시 웃음 수업도 하세요? 네. 이제 요즘에는 그 지도자가 얼굴이 밝아야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면 많이 웃으라는 의미에서 네. 웃음을 운동처럼 자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웃음 박사님으로 저희 방송에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웃음 요가 국제 지도자 자격증을 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웃음 요가라는 게 뭔지요? 네. 지금 현대인들이 웃음이 많이 부족해지고 네.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을 제가 이제 운동요법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예. 요가, 그리고 웃음치료요법, 그리고 한국의 국악, 이 세 가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제가 독특하게 개발한 하나의 웃음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처럼 웃음을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운동처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개발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아니, 처음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네. 무술도 해봤고, 또 국악도 배우고, 또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네네. 한국인에게는 독특한 박자가 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삼박자 있죠. 예. 예. 우리 한국의 모든 문화는 삼박자. 예. 가위바위보 이것도 삼박자죠. 네. 씨름도 삼시 세판
하는 것도 그렇죠. 삼세판.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 우리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결합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려면 이 삼박자에 맞춰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운동요법과 웃음요법과 문화적인 요법을 결합시켜서 독특한 그런 웃음 요가라고 하는 예. 새로운 기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뭐 병원도 여러 군데 순회하시면서 웃음 콘서트를 열고 많은 분들을 웃게 해주시려고 안병동도 찾아다니신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 병원, 뭐 삼성병원, 예. 원자력병원, 저기 호남에 있는 전남대병원,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 부산에 있는 고신대병원, 뭐 대한민국에 많은 우리 암 환우들이 많은 곳들은 네. 정말 많이 갔어요. 사실 몸이 아픈 분들은 웃을 그렇습니다. 일이 없잖아요. 웃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네. 그분들에게 1시간 정도의 이 웃음 강의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됐고 또 그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네.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큰 희망을 준다는 게 네. 제가 하고 있는 콘서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보람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콘서트가 진행이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제 강의도 들어가고요. 네. 또 그동안에 저와 함께 해서 몸이 좀 좋아지셨던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그 대학병원에는 동호인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공연을 해 주시기도 하고 네. 또 지역의 그 통기타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이번에 봉사를 함께 하겠다 해서 저와 함께하는 웃음 봉사단이 조금 계세요.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그 합창단이 유방암 환자분들로 네, 많으셨어요. 구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네. 너무 감동적이고 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함께 하고 싶어요. 네, 네. 이랬던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연습을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공유의 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핏 그럼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런 보통 공연하고 뭐가 다른가? 네. 네. 그 정감이 있습니다. 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받고 아팠는데 우리 함께 노래해요. 함께 웃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그걸 공감하게 되고 오히려 큰 에너지 또 감동적인 눈물 또 즐거운 웃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던데. 거의 그런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박수 치면서 함께 안아주고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결국에는요 우리 한국인들은 눈물과 웃음은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렇죠. 실컷 울고 나면 조금 이제 뭔가 문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슬프면 내가 이거 못 살겠어. 나 안 살아볼란다고 많이 울어요. 예. 한참을 울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 울다가 그래요. 지금 몇시나 됐냐 물어봐요. 6시 넘었는데 아이고야 밥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게 스트레스 물질로 빠지고 나면 웃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정말 웃음의 효과를 누구보다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걸 지금 이제 실천하고 많은 분들한테 전파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김영식 교수님이 원래 저렇게 행복하게 평생 고생 없이 잘 살아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순탄치 않은 인생이셨다고요. 예.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께서 좀 아버님하고 뭐랄까 저를 임신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드시는 상황에서 뭐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옛날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뭐 놀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무 배는 고프고 화는 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다가 우물가에 빨래비누를 만들려고 놔뒀던 양잿물을 그냥 마시셔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당신 애기 안 낳겠다고 이렇게 마셔가지고 제가 엄마 뱃속에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피부염이 너무너무 심한 상황으로 태어나서 거의 그 죽은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어려웠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았겠어요. 몸도 너무 안 좋았고 심지어 호흡 곤란으로 죽는 줄 알고 예전에는 그 이렇게 아기를 강보에 싸서 이렇게 산에다 묻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제가 살아 있었다고 어머님이 그 울면서 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웠는데 키우는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키우시면서 내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셨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했고 너처럼 이렇게 키우기 힘들었던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결국 너 하나 남아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지금은 무도학과 교수님이 되셨으니 이렇게 건강한 분이 되셨으니 그 아파서 정말 오늘 내일 하던 아기가 말이죠. 그렇죠. 참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어머니가 너 하나 남아서 나를 지켜준다 하셨는데 가족들 가정사도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엉거푸 닥치셨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어린 시절도 힘들었지만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나이가 43살. 젊은 나이에 들어. 어머니는 38살. 그런데 자식 넷을 두고 아버지가 떠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는 먹고 살아야 했고 그래서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느꼈죠. 나에게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건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형하고 누나는 친척집으로 더부살이라는 걸 갔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옆에서 여동생 데리고 살았는데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손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그때 이제 배운 게 합기도와 태권도를 배워서 매일 정말 강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죠. 엄마를 지키려고 무술을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극한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엄마를 지켰고 그런 와중에 더 강한 그런 어떤 운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술도 익히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족끼리 좀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나 대학교 시험 보고 싶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너를 가르칠 상황이 안 된다. 엄마 시험 보는 건 돈이 안 든대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사실 대학교 시험도 봤고 또 이제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범대학을 가서 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정말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4년 장학생으로.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정말 장한 아들이네요. 그때 공중전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말씀을 못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아, 나는 이제 시작이다. 예. 예. 이제 나는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우리 엄마를 내가 모실 수 있겠구나. 네. 정말 희망에 차 있었고, 대학이라는 곳은 저에게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제 여동생이 그 고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전혀 얘가 아픈 애가 아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해서 네.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저는 그 소설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그런 이제 선고를 받았고. 꿈 많은 그 소녀가. 그렇죠. 17살이었는데요. 예. 고등학교 하루 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예, 식당을 하셔야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어머니 시장을 갖다 봐드리고 네. 학교 나와서 잠깐 교수님들에게 인사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여동생을 보살피고 그렇게 한 달 넘게 했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는 너무 많이 봤죠. 그 어린 내 여동생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봤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도 기도를 했고 정말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오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가지고 오니까 그 하얀 천으로 동생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빠에게 자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하늘 여행을 떠났는데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그 믿어지지가 않았고 예. 제 동생을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 저 자신의 생활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뭐 막 예. 폐위되다시피. 아주, 그래서 예.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웃음 박사, 웃음을 전파하는 웃음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때는 눈물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만 보면 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났고 비가 내리면 내 여동생 묘에 예. 그 물 들어올까봐 눈물이 났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형하고 둘 남았는데 형제가 남아서 어머니 잘 보살펴야 되는데. 네, 이제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ROTC에 지원을 해서 네. 내가 강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 장교가 되셨군요. 예, 그래서 예. 장교로 특수부대의 장교로 갔습니다. 가서 온갖 정말 힘든 훈련은 다 이겨내고 나는 이제 최고의 강한 남자가 됐고 이제 나가서 선생님을 하면 되는데 제대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형님 몸이 좀 안 좋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을 모시고 객지 생활을 한 10년을 했어요. 네, 형이 네.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형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 선고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젊은 사람들의 암은 급속도로 빨리 예.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제 친형도 제 품에서 어린 시절에 함께 놀던 내가를 바라보고 눈을 감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한 가족한테 이 시련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가족의 한 명만 어떻게 사고로 죽어도 힘든데 저는 거의 5년에 한 명씩 제 가족이 이렇게 떠나다 보니까 그때 제 가슴에 돌멩이처럼 어떤 게 잡혀요. 가슴에.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가족이 둘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누나 한 분 남았는데 예. 누나는 이제 객지 생활을 했고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모르죠. 예. 그 힘든 시간에 사실 그 지금의 아내분이 굉장히 정말 천사같이 등장을 하셨다고요. 네. 예. 제가 이제
너무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네. 제가 레크레이션을 배워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좀 시작을 예.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오니까 나보다 좀 불쌍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좀 주면 어떨까. 네. 해봤더니 내 안에 이런 유전자가 있었네.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유전자가 있었네. 그래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네. 왠지 그 끌리는 게 있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둘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원래 제 떠난 여동생하고 집사람하고 이름이 같대요. 동명이에요? 동명이에요. 이름이 같고요. 또 나이가 같아요. 어머나. 또 생월이 같아요. 아. 또 이제 거기서 더 놀랬던 건 지금의 제 아내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 제 여동생의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동창이에요? 동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만났고 정말 얼마나 제가 제 여동생을 간절하게 아꼈고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 오빠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친구를 보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지금도 제 아내한테 3번씩 절하고 삽니다. 아침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그 힘든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웃음의 그 귀함을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정말 저로 인해서 그 아픔을 갖고 있던 암환우들 중에 네. 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분들 네. 또 제자들 중에도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학생이 저를 만나서 제 웃음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걸 다시 회복했던 이야기들 예. 수많은 그 아픔 속에서 웃음 하나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래 나는 정말 수많은 눈물비를 맞고 자랐지만 네. 내 얼굴에 피어나는 이 작은 웃음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 예. 그렇다면 내가 주먹을 쥐고 무술을 연마했던 내 이 두 주먹을 펴서 박수를 치고 이렇게 웃어보자. 예. 그래서 거울 앞에서 매일 박수를 치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웃다 보니까 거짓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좀 억지 웃음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프고 예. 또 이게 정말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웃음이 내 안 깊숙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고 그 억지 웃음이라도 우리가 웃어야 되는 계속 건가요? 웃다 보면은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면 그 눈물을 쏟고 나면 또 허허 하고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또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단계가 있네요. 네. 근데요, 네. 평소에 잘 못 웃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갑자기 웃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합니다. 뭔가 좀 워밍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다. 좀 알려주시죠. 저는 우리 모든 체조의 시작과 끝은 숨쉬기거든요. 네. 숨쉬기 하듯이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가볍게 뱉으면서 하하하 하하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체조식으로 만든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날숨에 쉬어야 아까 날숨에 웃어야 겁니다. 돼요. 예. 코로 마시면서 그래서 가볍게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거를 3번 정도 반복하고 또 숨쉬기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면 몸에서 변화가 오거든요. 약간 제가 이게 좀 처음에 좀 쑥스러운데 했는데 따라해보니까 지금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제가. 네. 예. 이게 우리 가락이에요. 예. 덩덩 궁떡궁 덩덩 궁떡궁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뇌가요. 예. 주인이 하는 거를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박자가 있구나. 이게 박자가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김영식 교수님이 판소리가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저희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네. 26살 때부터 했는데 그 소리 안에 인생을 제가 완전히 깨달아버린 그 대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이런 대목입니다.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의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그렇지. 아차 한번 죽어지면 복망산천 흑이로구나. 진짜. 네, 이런 대목인데요. 야, 사철가를 네. 진짜 소리꾼이신데요. 네, 저는 실제로 교직에 있으면서 방학 때만 되면 네. 선생님들께 가서 배웠습니다. 배우고 웃음을 우리식으로 아주 한국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기법을 개발하게 된 거죠. 네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통해서 어떤 그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웃음을 잃어서 인생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웃음 생명운동. 그래서 웃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운동을 세상에 많이 씨를 뿌려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웃음 하나, 이 웃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네. 우리가 이 웃음은 잃지 맙시다 하는 이거를 전 세계로 예. 펼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을 살리는 소중한 운동 멋지게 펼쳐주시고 우리 끝인사는 웃음 박사님이니까 네네. 멋진 웃음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제가 만든 네. 아리랑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 모두가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쏟아집니다. 예, 저도 오늘 웃으면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대학교 무도경호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